모든 동물이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택하는 배신은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죠. 무리에 새로운 왕이 생기면 왕좌에서 내려온 수사자를 버리는 암사자처럼 동물들의 세계에서 배신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양아버지를 배신한 여포,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협력과 배신, 그중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끊임없이 이익의 크기를 저울질하던 인간들은 권력과 돈이 모이는 곳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충격적인 배신을 수도 없이 반복해왔습니다. 1582년 6월 2일, 그의 주군인 오다 노부나가가 아직 잠들어 있던 오전 6시, 아케치 미스히데는 20년 가까이 모셔온 오다 노부나가를 배신하며 소리쳤습니다. 적은 혼노지에 있다. 치열했던 일본의 전국시대, 통일을 눈앞에 두고 혼노지라는 절에서 수하 100여 명과 머물고 있던 오다 노부나가는 수적 열세를 뒤집지 못하고 자결하며 4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스히데가 어째서 노부나가를 배신했는지는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은 원한에 따른 충동적인 배신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꼼꼼하고 성실했던 미스히데가 반란 이후에 대한 철저한 계획도 없이 노부나가를 친 건 끓어오르는 분을 사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전국시대, 까탈스러운 성격의 노부나가가 미스히데를 공개적으로 몇 차례나 모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미스히데는 이렇게 천하를 손에 넣은 듯 했지만 2인자 자리를 다투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대패했고 미스히데의 천하는 9일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90분,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것들이 많지만 축구만큼 전쟁이라는 비유가 잘 어울리는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스페인 리그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간의 더비 매치는 더 클래식, 엘 클라시코라 불리는 축구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입니다. 팽팽한 실력, 양팀 연고지 간의 오랜 지역 갈등이 만들어낸 지독한 라이벌이죠. 그런데 하필 최고의 라이벌 팀 사이에서 이적을 한다? 2000년, 그 놀라운 결정을 내린 것은 FC 바르셀로나의 부주장 루이스 피구였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가장 충격적인 이적으로 꼽힙니다.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영원한 9번 호나우두도 FC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호나우두는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의 인터밀란으로 옮겼다가 다시 스페인 리그로 복귀하며 이적한 것인데다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기간이 한 시즌밖에 되지 않아서 파장이 훨씬 덜했습니다. 루이스 피구는 훗날 이적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구단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팬들의 사랑이 컸던 만큼 증오도 컸습니다. 팬들은 거리에서 피구의 사진을 불태웠고 전담 키커인 피구가 코너킥을 하러 갈 때면 온갖 물건을 던져댔습니다. 섬뜩한 물건을 찾다 못해 팬들은 돼지머리를 던지기도 했는데 그라운드 위에 덩그러니 놓인 돼지머리는 어떤 의미로든 축구 역사상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배신자에게 가혹합니다. 배신자를 저주하며 그라운드 위에 돼지머리를 던지고 몸이 자산인 선수를 향해 부상을 입힐 목적으로 유리병을 던지기도 하니까요. 관중들이 그렇게나 가혹했던 건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사이의 오랜 역사와 앙금 때문에 벌어진 이례적인 일 아니냐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지도 모릅니다. 취리 대학의 드 퀘르벤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간은 배신자를 괴롭히면서 짜릿함을 느낍니다. 배신자를 처벌할 때 뇌를 단층 촬영한 결과 보상을 받아 만족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줄무늬체가 반응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배신자를 처벌하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생물학적인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도 가혹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오로지 짜릿함 때문에 배신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스위스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페르의 실험은 인간이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조직을 유지하고 내부 구성원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배신자에 대한 처벌을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A와 B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A는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10만 원을 B와 나누어야 하죠. 금액은 전적으로 A가 결정합니다. 10만 원 모두를 A가 가질 수도 있지만 B가 A의 제안을 거절하면 A와 B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실험을 마치게 됩니다.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는 게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B는 A가 총액의 20% 이하를 제한하면 이를 거부했습니다. 평균적으로 A는 25% 정도를 B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여기까지는 이른바 최후 통첩 게임으로 널리 알려진 비교적 흔한 실험입니다. 연구팀은 여기에 핵심적인 C의 역할을 더했습니다. C에게 10만 원을 주고 비용을 들여 A를 처벌할 수 있는 역할을 준 것입니다. C가 1만 원을 낸다면 연구팀은 C가 낸 금액의 3배만큼인 3만 원을 A로부터 몰수했습니다. C 입장에서는 A와 B가 얼마를 나누어 가지든 자신이 지급받은 10만 원을 챙기는 게 가장 이익인데도 자신의 돈을 들여 A를 처벌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행동을 이타적 처벌이라고 규정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공동체의 존립을 흔드는 악당을 기꺼이 처벌한다는 겁니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이 원칙을 지켰던 공동체는 여전히 건강하고 강력합니다. 우리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언정 또다시 민족을 배반하는 인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를 재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을 나치 부역자에 대한 드골 대통령의 성역 없는 처벌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신자라는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되겠지만 해방이 될 줄 몰랐다는 배신자의 변명에 현혹될 필요도 없을 겁니다.